생활 지도는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? 소설의 3단계라고 하나요? 소설의 3개 구성 요소를 보면 그 사건인가요? 우선 3요소가 있는데요. 인물, 사건, 배경이죠. 학교는요.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 생활 지도는 하나가 고정돼 있어요. 이 장소, 네, 즉 배경입니다. 학교죠.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이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인물과 사건이에요.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가 힘든 거죠? 저는 어떤 게 힘들었냐면요. 딱 초임 교사로 왔을 때 3학년을 맡았어요. 이 사건 파악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. 뭐 사건이 복잡해서 그러냐? 아니면 그거를 그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말을 안 해서 파악이 힘드냐? 그런 게 아니라 저학년 교수는 저학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. 특히 학생들은요. 제가 저 발 밟고 지나갔어요. 제가 어깨 치고 지나갔어요. 험담해요. 제 물건 떨어뜨렸어요. 굉장히 아주 정신이 없어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? 사건 파악은 둘째치고 선생님이 쉽게 여유를 잃습니다. 교실에서 선생님이 여유를 잃잖아요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?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안전 사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까지 아주 차례대로 아주 정직하게 일어납니다. 그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.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? 시간이 금방 흐르죠. 그럼 수업 준비가 됩니까? 안 됩니다. 그러면서 불안하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. 학생 이야기 듣다가 너 자리에 들어가라. 그런데 얘가 가요? 안 가죠.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간조차 이제 그러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또 수업 시간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또 다시 그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유를 갖는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해야 됩니다. 저는 그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사실 확인서라는 걸 받았어요. 뭐 경찰서에서 조서라고 하죠.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는 경위서라고 하고요.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학생들이 쓰도록 했어요. 이건 3학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그 6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,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쓰게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같은 사건이면 사건 번호를 갖게 해서 사건 번호를 매겼습니다. 뭐 1번 사건은 누구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고 2번 사건은 뭐 단독 사건이고 이런 것들이요. 그렇게 해서 클립으로 끼워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. 이 사실 확인서 양식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사물함이나 책상 위에 뒀고요. 그러면 뭐 그것만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? 사건 사고 자체가 줍니다. 선생님 그게 뭔 말입니까? 학생들이 스스로 이걸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지 안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. 왜냐면 그냥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거로운 이 쓰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. 이 번거로움 이상의 억울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요.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학생들이 이걸 쓰면서 또 스스로 깨달아요. 이거 별거 아니구나. 이거는 전에도 있었네.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됐었지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만약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. 너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무엇을 했느냐,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, 이거에 대해서 꼭 물으셔야 됩니다. 언제까지 선생님이 해결해 줄 게 아니기 때문에. 여튼 사실 확인서 자체만으로 사건 사고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, 이 문제가 예방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 문제 해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. 특히 큰 문제들, 다른 반이 얽히거나 다른 학년과 얽히거나 이렇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,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, 혹은 거꾸로 그들이 나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사실 확인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기억은 쉽게 변질이 되죠. 하지만 한번 써놓은 건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그거 사건 번호 찾아서 읽으면 돼요.
그러면 쉽게 전문가들한테도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도움 요청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? 아닙니다. 뭐 그걸로 끝이라면 이렇게 영상도 만들지 않았겠죠. 저는 월 말이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사건 번호별로 쭉 자료를 정리합니다. 학생들이 적은 걸 그대로 타이핑을 해요.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칸으로 나눠서 해당 칸에 맞게끔 다 정리를 합니다. 그리고 총 3개의 통계를 내요. 사람에 따라서,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,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.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람에 따라서인데요. 이 통계를 내고 그래프를 살펴보잖아요. 그러면 어떤 학생이 가장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태까지 상위 3명의 학생이 교실의 반이 넘는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? 학부모한테 도움 요청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 벌써 방어 기제가 굉장히 심해요. 선생님이 뭐 그렇게 봐서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, 우리 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냐, 이러한 힐난을 억울하게 선생님들이 받기도 하죠. 그런데 이 사실 확인서 누가 작성했어요? 선생님이 작성했습니까? 아니죠. 학생들이 작성해서 선생님은 통계를 낸 것뿐이에요. 아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. 정량 자료가 되죠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한층 학부모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. 특히 선생님들이 이걸 제시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. 이렇게 그 갈등에 연루가 되고 휘말리면 이 학생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.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한층 더 쉽죠. 비단 학부모 상담만이 아니에요. 선생님 자신한테도 이득이 됩니다. 뭐냐면 사실 확인서의 이 통계 자료, 선생님들이 정리한 그 자료를 그대로 익명화 시켜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연말에 학교폭력 가산점 서류 제출을 하죠. 그때 근거 자료로 이 자료를 끼워 넣으면 100% 학폭 가산점 점수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생님을 여태까지 못 봤기 때문이죠.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이 맡은 학급이 힘든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. 작년에는 총 발생 사건 사고가 300건이었는데 올해는 150건이다. 이렇게 하면 좀 더 용이한 거죠. 반대로 작년에는 100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500건이다.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요. 그리고 4월에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다, 혹은 8월에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다,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, 또 반대로 어떤 내가 교육 활동을 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주느냐까지 이 인과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요. 굉장히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. 이러한 이러한 통계를 통한 이 생활 지도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래서 생활 지도가 어려운 특히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. 물론 이걸 통해서 예방되지 않는 것도 많을 거고요. 이걸 통해서 실제로 저 자신도요,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도 있어요.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들이 쌓입니다. 이 쌓이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? 나의 힘이 돼요. 선생님만의 힘이 될 겁니다. 선생님만의 자료가 될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사실 확인서를 통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